안녕하세요. 1월 17일 토요일 점심 방송 시작합니다. 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테니스입니다. 제 취미가 많은 아주 취미 부자입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테니스인데, 미국에는 테니스 치기 아주 좋죠. 특히 저희 동네는요, 동네 사이즈에 비해서 테니스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테니스 치러 오는 곳 공원에는 테니스 코트가 10개가 있어요. 근데 10개 중에 4개는 지금 뭐 또 공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문 닫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동네 사이즈에 비해서 되게 큰 공원이 저희 사는 곳에 있고, 거기 테니스장이 이제 원래 10개가 있는데 이제 4개 문 닫아서 6개 있고. 근데 테니스 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코트가 웬만하면은 이제 있는 편이에요. 코트가 있는 편이고, 또 실내는 없어요. 동네 이제 남부 특성상 실내 코트는 없어가지고 그냥 실외, 날씨가 허락하는 한 이제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은 안 오니까, 여기 눈은 안 오니까 비 오면 이제 못 치고요. 그리고 미국 이제 천둥 치고 그러면 위험해가지고 이제 사이렌 울려서 이제 번개 맞을까봐 못 치게 하고, 그런 거 빼고는 이제 다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저희 동네에 또 골프가 유명하거든요. PGA 하는 데랑 멀리 안 떨어져가지고 동네 또 골프장도 유명하고, 뭐 골프 치기 엄청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가 골프 치기 엄청 좋아서 한국 분들 오시면은 골프채 다 사고, 골프채 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사오는 게 더 좋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는 이제 주제 파악을 해서, 사실 미국에서 골프가 그렇게 뭐 럭셔리한 운동은 아니거든요. 물론 돈 많이 들지만 그렇게 한국같이 많이 들지 않아요. 배우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뭐 그린피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골프가 이제 한 번 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 아이들 이제 둘 있고 그래가지고 골프는 아예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간신히 그냥 학교를 다니고 그래가지고 골프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뭐 금전적도 그렇죠, 골프 배워가지고요 티칭 프로 자격증까지 따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골프를 배워서 티칭 프로 자격증도 따가지고 레슨 해서 자기도 돈 벌고 또 재밌게 놀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한 학교에 한 3명 4명 이렇게 막 그 티칭 프로 자격증 따려고 강습 받고 뭐 그런 분도 꽤 있었어요. 자, 저는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가장 큰 실수, 제가 후회를 잘 안 하는 성격인데,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테니스를 처음부터 레슨을 받으면서 배우지 않은 거. 그게 가장 큰 후회입니다. 제가 펜실버니아에서 잡을 잡고 2년 있다가 오하이오에 갔거든요. 오하이오에 가서 이제 또 대학교 잡을 하는데, 뭐 사실 한마디로 좋아는 하는데, 그걸 그 레슨을 받으면서 거기에 돈을 쓸 생각은 못했죠. 레슨 받으면 이제 또 레슨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슨은 못 받고요, 그냥 했어요. 근데 뭐 누가 가르쳐 줘야지 그게 되는 거지. 골프나 테니스는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레슨 받아야 돼요. 레슨 받지 않으면은 그 폼이랑 이런 게 되질 않아요. 물론 이제 운동신경 좋으신 분들은 그냥 좀 보고 어떻게 하는데, 저 같은 사람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냥 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폼이 개판이니까 뭐 공이 잘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게 나이 들어갈수록 더 안 되고요. 교정이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뭐 계속 테니스를 시켰어요. 막 레슨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뭐. 근데 그것도 운동신경이 좋은 애들이 그게 되는 거지, 운동신경이 좋지 않으면은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동신경이 안 좋고 와이프는 운동신경이 좋은 편인데 이제 애들이 다 저를 이제 더 많이 닮아가지고 그래도 그냥 학교팀에서 할 정도는 돼요. 예, 학교팀에서 할 정도는 되고, 처음에는 뭐 이 원래 미국 사람들이요 운동에 목숨 겁니다.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중에 운동에 뭐 풋볼,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뭐 테니스, 이런 운동에 목숨 걸어요. 정말 이렇게 학교 대항하거나 대항전 같은 거 하거나 취미로 하는 것도. 그런데 저도 그래서 애들 제가 못하니까 아이들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 그런데 이제 다 내려놨죠. 그냥 너네 어디 가서 이렇게 민폐 안 끼치게 잘 즐길 수 있으면 된다. 그걸로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나게 잘하는 애도 대학 가면은 그래도 또 잘하는 애들이 뭐 쌓여가지고 테니스로 유학 많이 오더라고요. 미국 대학교로 뭐 유럽이나 동구권이나 이런 데서요 막 유학 와요. 미국 테니스 유학 와. 그런 애들에 비하면 뭐, 그리고 테니스 진짜 잘하는 애들은 대학에 있지도 않고요, 또 플로리다에서 사립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테니스 그냥 밥 먹고 태릉 선수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또 잘하고. 자, anyway, 그래서 저는 못하지만 그냥 재밌게 해요. 재밌어서. 그럼 마침 또 동네에 엄청 잘하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저랑 또 좀 친해가지고 맨날 쳐줘요, 이렇게 저랑.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죠. 재밌게 치고 또 이렇게 땀 흘리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꼭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친 것 같아요. 그래도 원래 폼이 안 좋고 원래 폼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데 그 폼이 또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폼이 잘 되지 않아요. 그게 참 노력을 하고 이제 집에서도 연습하고 뒷마당에 그래서 테니스 코트까지 만들었어요. 막 잔디 막 이렇게 좀 까고 좀 작지만 이렇게 폴대 세워가지고 테니스 코트 비슷하게 해서 코트도 만들고 서브도 연습하고 아이들도 막 서브 연습 시키고. 근데 뭐 실력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땀 흘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땀 흘리고 재미있게 이렇게 건강 차원에서 재밌게 연습합니다. 네. 원래 야구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야구 좋아해가지고 아들내미 야구 시키려고 정말 어려서부터 막 유치원 때부터 막 같이 캐치볼하고 뭐 네트 사가지고 배팅하고 막 안 되더라고요. 그거 이제 운동신경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하는 거지, 그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도 연습하니까 웬만한 애들보단 잘해요. 네. 웬만한 애들보단 공 던질 줄 알고. 또 저희 큰아버지, 저희 형이 또 사회인 야구 뭐 10년 넘게 투수해가지고 레슨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저희 형은 레슨을 거의 뭐 엄청 받았어요. 프로 선수들한테 레슨 엄청 받고, 지금 그 나이에서도 엄청 잘해요. 이제 에이스야, 에이스. 원정도 뛰고 막 용병도 뛰고 막 신나게 놉니다. 아주. 자, 그리고 땀 흘려서 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자기 직업에서 보통 이제 뭐 오피스 직업이나 현장직도 있겠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직업의 만족이 참 그래요. 그 와중에 자기 직업과 상관없는 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취미로, 그죠? 그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가장 쉬운 예로는 휴가를 떠나는 거죠. 뭐 그건 취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 직업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뇌를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고, 그 제가 진짜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 건강에 굉장히 또 신경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 스트레스라는 거, 그게 정말 만병의 근원 같아요. 육체적인 어떤 병보다 정신적인 그 병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작은 트라우마, 그죠? 작은 트라우마나 그게 가족한테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에서 올 수도 있고, 학교나 뭐 어디서든 올 수 있죠. 친구한테도. 그 작은 트라우마 하나가요, 그 사람의 평생에 그 삶에 영향을 미쳐요. 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거의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조심해야 되고, 그 자식을 키우는 데도 조심해야 되고, 대인 관계도 참. 근데 그 뭐 사람이 정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다 받은 상처를, 또 부모한테 받은 상처를 자식한테 또 그대로 물려주고, 나도 모르게,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좀 컸으면은 이제 그런 건 할 수 없고, 그런 이제 마음의 쓴뿌리 같은 거는 할 수 없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기에는 이제 자기 자압과 동떨어진 뭐 딴 걸 해라. 다른 그 어떤 액티비티나 행동들. 자, 땀 흘려서 뭘 하는 거 좋은 겁니다. 네. 현대인 땀 흘려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조깅하는 거, 한국에 조깅 열풍이 불었다고 그러죠? 단체로 뛰고.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기 신체를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서 또 스트레스를 잊고요. 예. 하루 종일 회사 생각만 하지 말고. 이 교수란 직업이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공대인데, 교수란 직업이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공대 교수 연구해야 되잖아요. 연구해야 돼요. 공대 교수 연구 실적이 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뭐 막 그죠? 극심한 경우 뭐 나가라고 그러고 잘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갈수록 엄청 심해져요, 그게. 자, 그러니까요, 뭘 하나 생각하죠.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요, 그 생각을 딱 이제 학교에서 하고 집에 와서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24시간 그 생각을 해야 돼. 공대 교수는 이제 어떤 공대뿐만 아니라, 그죠? 연구하는 교수들은요, 이과대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과학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뭘 하나 생각하면요, 그거를 24시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예죠. 그런 어떤 자기 연구하는 거를 24시간 생각해야 하다 보니까 뇌가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면서 꿈에서도 막 그거를 꿈꾼 그런 경우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병환이 나서 돌아가시는 분도 꽤 있어요. 학교 다니다가.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거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자기가 연구를 좋아하고, 그럼 이제 남한테도 또 피해가 가는 거죠.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고. 사실 뭐 연구하자고 들면은 아침 8시에 학교 가서 집에 뭐 11시 12시에 올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미쳐서.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혼자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해야지. 가족이 있고 그러면은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그런데 뭐 10시 12시에 집에 오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뭐 일과 시간에 집중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이런 뭐 교수가 시간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족쇄를 채운 거예요. 그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목표를 딱 주어주고, 그걸 이제 뭐 회사처럼 감시하지 않지, 이제 뭐 출근 도장 찍지 않지만 그걸 24시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점이죠, 그런 게. 뭐
다 그렇습니다. 직업들이 다 인사고과 뭐 해가지고 힘들고 그죠? 승진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자,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여가 시간을 즐기고 이렇게 쉬어야 돼요. 내가 그래야지 정말 또 다시 회사 와서 9 to 5 아니면 뭐 8 to 5 다 또 다시 잘 생활할 수 있는 거고, 주말엔 또 쉬어줄 수 있는 거고요.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중요하고 어른도 중요하고 그죠? 그래야 또 긍정적인 사고도 생기고요. 삶에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또 자기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남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투자도 하고요. 그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롱돌이, 숏돌이보다 롱돌이가 돼서 투자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지. 물론 이제 20대의 생각이 다르고 30대, 40대, 50대, 60대 점점 이제 생각이 다르죠,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이 전부가 아니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돈이 좀 모이거든요, 보통. 20대보다는 30대가 낫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거를 가지고 나면 이제 다른 게 보이는 건데, 정신건강 중요하다, 라이프 스타일과. 그런 점에 있어서 테니스 참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예, 뭐 풋살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골프 하시는 분도 있고 많죠. 예, 여러 가지. 동호회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고. 저희 그 형은 저보다 취미가 더 많아요. 카메라 하지, 드론 날려서 또 사진 작가예요. 그리고 또 야구, 사회인 야구에 거의 목숨 걸어서 6개월에 한 번씩 에피프로펜이 아니라 그 도파민인가? 뭐 어깨에 주사 맞는 거, 그죠? 옛날에 김연아가 맞았다는 주사, 그런 거 주사 맞으면서 에피펜, 그죠? 에피펜이네요. 그 주사 맞으면서 야구해요. 어깨에다가. 헬스 하죠. 또 자전거 타죠. 자전거도 뭐 막 몇천만 원짜리 사네. 그거는 거기에 막 올인하네. 저는 이해 안 가지만. 또 카메라 하죠. 그죠? 카메라도 또 이거 장난 아니죠. 또 뭐 하냐, 수영하죠. 또 드로잉, 데센 같은 것도 하고, 크로키. 그럼 자기 진짜 본업은요 반도체 설계예요. 본업은 반도체 설계인데 나이가 좀 있는데 그래도 또 그게 수요가 있어가지고 계속 또 회사 다니더라고요, 여기저기 하면서. 저희 형이 저랑 또 약간 비슷한 분야가 있어서 같이 협업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형제가 되게 말도 뭐 많이 하고 잘 지내고 그런 편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저도 취미가 많았는데 이제 뭐 점점 줄어들었죠. 제 취미 중에 하나는 이제 오디오예요. 또 오디오 취미 한지 저도 한 20년 넘었네요. 한 25년? 근데 이제 좀 덜 하죠. 요즘 이제 오디오가 한물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나중에 방송 한번 할게요. 오디오에 대해서. 아주 그것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듭니다, 오디오 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또 취미가 뭐 키우는 거, 뭐 이렇게 키우는 거, 화분, 그죠? 화분 키우고 밖에 나무 키우고. 이제 화분은 그 몬스테라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몬스테라, 알비노 무슨 몬스테라 알보 유행해서 그 화분 좀 키우고. 근데 그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더라고요. 드라이한 상태에서 뭐 잘 되진 않지만 어떻게 뭐 되다 안 되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굉장히 비싸가지고 이파리, 몬스테라 이파리 하나에 거의 10,000원, 15,000원에서 이파리 3개 달린 나무는 50,000원, 뭐 그냥
그렇게 해서 팔아서 그런 거 한 3그루 사다가 지금 뭐 슬슬 키우고 있습니다. 1년 넘었죠. 키우다 죽다가 또 다시 살려내고 뭐 몬스테라. 근데 나름 매력 있더라고요. 왜 그걸 키우는지, 비싼 식물이 나름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거 재밌게 키우고, 그 다음에 엑슬러를이라고요.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멕시칸 도룡뇽 엑슬러를이라고 하는데, 걔가 이제 보통 도룡뇽이 아가미가 있고 4다리가 나오고, 그러다가 아가미가 없어지면서요 폐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변태를 하거든요. 변이를 하는데, 이 멕시칸 도룡뇽은 아가미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엑슬러를이란 뜻이 물에서 걸어다니는 물고기라는 뜻이래요. 근데 실제로 멕시코에 가면 그 어떤 호수에 서식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멸종 위기고, 그 엑슬러를 신기하고 막 재밌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서, 거기에는 멸종 위기인데 전 세계에 많죠. 근데 그 나쁜 점 중에 하나가, 이놈이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물이 시원해야 돼요. 물이 따뜻하면 엑슬러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이 때문에 이제 아이가 좋아해가지고 샀다가 뭐 새끼 낳고 막 뭐 별 우여곡절. 그때 저 지금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계속 그것도 한 3-4년 됐나. 그랬고 이제 레오파드 개꾸라고, 레오파드 표범이죠. 표범 도마뱀. 걔가 이제 저희 집에서 한 7년 컸는데 죽었어요. 크론병이라고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한 7년 키웠어요. 참 안 좋았죠. 그렇게 오래 키운 애가. 근데 걔는 진짜 키우기도 쉽고 냄새도 안 나고 시끄러운 소리도 안 내고 위생적이고, 밥도 뭐 귀뚜라미, 저희는 냉동 귀뚜라미 해가지고 줬는데 잘 먹고, 아주 키우기 쉽고 착하고 그런 애인데, 그리고 또 웃긴 게 걔는 파리 트레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알아. 걔가 꼭 눕는 똥오줌을 눕는 데만 넣어요. 걔는 희한하게.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패드를 깔아주면 그 패드를 교체하면 돼요. 그게 이제 걔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습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대소변을 눕는 데만 눕는다. 야, 신기한. 그거 잘 치워주고. 그 걔를 한 6-7년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키우는 거 제가 되게 취미가 있어요. 어렸을 때 곤충 같은 거 막 잡아다 키우고 막 그런.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생물학과를 갔어요.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생물학과 이제 가면은 한국에서 길이 너무 뻔한 거예요. 선생님 되든가 4대 쪽 과목들을 선생님 되든가 아니면은 뭐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약회사는 생물학과 나온 사람 잘 안 뽑고 약대 나온 사람 뽑죠. 그래서 갈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공을 바꿨죠. 전공을 이제 전기 쪽으로 바꿨다가 다시 기계 쪽으로 바꿔서, 지금 이런 거 다 융합해가지고 지금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기계과 중에서도 전기 쪽 많이 하고. 자, 그래서 취미, 저도 뭐 젊었을 때는 정신 없었죠. 살아남니라고. 미국에서 그야말로 학계에서 살아남니라고 정신 없었죠. 정말 냉정합니다. 미국은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여기 뭐 인간관계 이런 거 뭐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당해봤지만 백스태빙이라고, 스태빙이라고 등에 칼 꽂아요. 등에다 칼 꽂아요. 웃으면서 사람 자르는 곳이에요. 미국이 진짜 잔인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잔인해요. 이 사람도 어제까지 웃으면서 얘기하다 오늘 자른다니까. 그런 마인드예요, 미국 애들.
피도 눈물도 없어요. 와이프가 임신을 했건 뭐 그런 거 앞에서는 이제 뭐 축하한다 뭐 뒤에서는 이제 다 자르고 엄청난 포카페이스예요. 그런 걸 잘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건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만약에 교수 사회에서 교수가 안 좋은 사이도 많아요.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누구 교수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뭐 그 대학원생들 수업 들으면 막 시주고, 야, 참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이 안 좋으면 옆에 앉지도 않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은요, 웃으면서 인사해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뒤에서 서로 칼 꽂아요. 참 그런 사회입니다. 그거 참 적응 안 돼요. 여자들끼리도 빙샹이라고 그러죠. 이게 속어인데, 예. 빙그레 샹년. 그 백인들 싹 웃으면서 뭐 그러면서 나중에 뭐 쌩까고 막 참 그런 거 보면 한국 정서랑은 진짜 안 맞아요. 그런 거 몇 번 당하면요, 정이 딱 떨어지죠. 근데 그럼 어쩌겠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한국 사회에서 없는 스트레스다, 또 이런 인종차별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많아요. 철저한 개인주의고, 거기서 오는 또 스트레스와 괴리와 또 그런 게 있죠. 근데 뭐 그러니 하고 사는 겁니다. 어느 사회나. 한국은 뭐 없으니까. 여기는 인종차별이 있죠, 그죠? 있어요. 있으니까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없으면 왜 법이 있겠습니까? 그 있으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법이 센 이유가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이 센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그죠?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끝장내죠. 여기 완전히 백몇 년씩 형 때리죠. 왜? 그런 법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약한 게,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났던 거예요. 일어나긴 했어도 그게 막 사회 문제가 되게 잘 안 일어나고, 사람들이 도덕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교 사회라서 그걸 자기 프로텍트 해준 건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니까 법이 엄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법이 엄청나게 엄격해요. 왜? 없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이 훨씬 더 사실 선진국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안 되는 이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미국은 인종차별을 하고, 한국은요 인간차별을 한대요. 인간이 어떤 차를 타고 어디 살고 어느 학교 나오고 고향이 어디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인간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인종차별도 하죠. 물론 어렵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렵습니다. 근데 제 지로는 미국에서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요, 한국 가도 만족 안 하고, 한국에서 만족 없는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 어디서든 불평불만이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은 또 어디 가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풀리는 문제는 없어요. 잘. 그래서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는 잘 없고, 거기에 마음 써봤자 몸만 축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여유가 이제 젊을 때는 잘 안 생기거든요. 왜냐면 젊을 때는 이제 뭐를 자꾸 움직여서 내 힘으로 뭐를 해보겠다는 그런 막 열기가 많은데, 경험이 많아지고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내가 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고민 없이, 그죠? 고민이 있지만 거기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하루하루 뭐 고민해서 바뀔 수 있는 건 없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잘 살면은, 그게 또 이렇게 참
좋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괜히 잔소리가 많았네요. 네, 다음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일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